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이 북한 눈치 보기, 이런 것들, 악재들이 지금 막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자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는데, 시신이 불탔는데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참으로 가정스럽게 거짓말이 들통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보좌관에게 이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사적인 일에 왜 보좌관이 개입하나, 이런 말을 했던 추미애 장관의 모든 말들이 지금 거짓말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좌관이 처리해 준 것도 아니고 아들이 다 처리한 거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꾸준히 거짓말을 하고 야당 의원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확인을 해주면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니까 지금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반발 여론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30회 가까이 하는 것도 정말 큰 문제겠지만은 그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카드를 아들과 딸 등등 가족이 이익을 받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도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도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 제 생각에는 추미애가 지금 버티고 있지만은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아들 문제로 인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너무도 큰 거짓말, 그 이미지가 생겼죠. 그리고 불공정 이미지까지 받아가지고 이미 정치적인 타격이 매우 큰 상황인데, 거기에다 보태가지고 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로 이 혐의로 인해서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수사를 받긴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이 명확히 과학적인 증거 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없다, 관행이다, 이렇게 궤변으로 무혐의를 주기는 힘들 것입니다. 사실 아들의 병가 문제와 관련해서 추미애가 진작에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엄마로서 지켜보기가 힘들어서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솔직히 말을 했으면은 훨씬 빨리 끝났을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병가 처리 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도 컸지만은 사실은 이 사건의 수사 결과 그 발표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던 그 수십 회의 거짓말이 추미애로서는 훨씬 타격이 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 더해서 돈 문제까지 수사를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된다면은 정치 생명을 사실상 이어가기는 더는 힘들지 않을까, 이러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방송 제목이죠.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간과한 그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추미애의 거짓말 또는 이 불공정 행태, 이런 것들이 너무도 뻔뻔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수사 결과 발표 과정,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던 문자 수발신 내용, 이것들을 보면요, 국회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서 사적인 그 집안일을 처리하라고 지시를 한다는 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자, 저는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리고 여론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보좌관은 무려 4급 공무원입니다. 경찰서장급입니다. 모두 엘리트들이죠. 자, 국회의원의 공적인 업무를 보좌를 하는 것이 그들의 주 임무인 것이지 사적인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자, 그러한 집사는 아닌 것입니다. 5급 공무원들도 비서관들인데, 자, 직급을 떠나서 보좌관이든 비서관이든 주무관이든 국회의원실이 소속이 되어 있는 이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공직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무원에게 자신의 아들의 병가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군 관계자의 휴대번호를 건네주고 일 처리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면은 이거야말로 이 정부 초기에 그렇게 난리를 피웠던 갑질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 정부의 민정수석실이 주도를 했던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그토록 많이 언급을 했던 불공정 갑질 행위 아니겠습니까? 자, 추미애의 거짓말이나 아들의 휴가 불공정 처리 과정이 얼마나 심각했으면은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잘못된 부분을 간과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공사 구별을 못하는 이런 데에서 잘못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좌관에게 이러한 사적인 일을 시키지 못했다면은 아마 추미애가 스스로 직접 나서서 처리를 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미애가 만약에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사 구분을 잘 했으면은 공적인 이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그 딸이 운영을 하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등등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기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이러한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입으로만 공정과 평등, 정의를 외쳐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미애 아들 무혐의를 한 것과 관련해서 현재 검찰 내 외부에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검찰을 개로 만들었다. 그리고 권력이 정의냐. 이런 분노가 법조계는 물론이고 검찰 내부에서조차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국가인지 부패한 금배지를 위한 국가인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무마가 되느냐. 추미애 X들이 검사장을 맡고 있으니 치가 부들부들 떨린다. 검찰을 자기들이 개로 만드는 게 검찰 개혁이냐. 직접 한 게 아니면 괜찮다는 검찰 논리라면 5.18 전두환 발포 명령도 무죄냐. 이렇게 지금 분노를 터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미군 장성들도 서면 보고 휴가 간다는 가추사 출신의 글 아래에는 엄마가 국토 법무 외교부 장관이면 보고 없이 가능하다. 이런 비판하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사망 같은데 조의금 보낼 계좌 좀 누가 찍어달라. 추미애 보좌관은 서씨의 형도 삼촌도 아닌 완전한 제3자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자친구가 휴가 구두로 연장하고 회사 부하가 연장하고 엄마 친구가 연장해도 되느냐? 대학가에서도 들끓고 있습니다. 정의란 게 있나 싶다. 힘 있는 자가 곧 정의다. 허리 디스크 달고도 군소리 없이 병역을 다 이행한 내가 바보였다. 추미애는 자기가 영전시킨 검사한테 무혐의를 받았네. 검찰개혁의 참 모습을 잘 받았다. 잘 봤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검찰 외부 우리 국민들의 분노고요. 검찰 내부 비판도 대단합니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자기 아들 휴가 문제 담당 장교의 전화번호를 보낸 것은 잡음 없이 잘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 개입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발표한 것은 지록 우임하다. 이런 방탄 면죄부 수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과 아들 등 저는 무혐의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보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한 수사다. 답정너다. 핵심 인물인 추 장관의 답변서를 받자마자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미리 결론이 짜여 있었다는 뜻이다. 어떤 사건도 이렇게 저지하리는 않는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검도 대검으로부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도 무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지검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올렸던 지난 27일 대검은 내부회의를 열었는데요. 내부회의에서는 실무진뿐만 아니라 조남관 대검 차장도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조남관 누굽니까? 현 정부의 코드를 잘 맞추는 검사고 이 추미애와 같은 기조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검 차장으로까지 갔어요. 이 조남관이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물망에 오르내리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사람까지도 추 장관을 보좌했던 검찰국장으로 또 추 장관을 보좌했지 않습니까? 저는 무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추미애 사단으로 통하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이러한 말을 듣지 않고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보도가 뒤를 잇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청와대 민주당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국방부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보고할 것도 다 했는데 청와대가 저렇게 봉사해놓고 발언도 못하게 하고 이 정보를 하루 동안 뭉개놓고 욕은 우리가 다 먹는다 이렇게 분노했는지
국방부발 정보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큰일 났습니다. 자, 우리 군이 북한군에 의한 이 공무원,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살해 당시 급박했던 북한군의 내부 보고 상부 지시 내용을 감청을 통해 실시간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 등에 따르면 군은 실종 공무원 A씨가 서해 등산곳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인 22일 오후 3시 30분 전부터 북한 군들의 교신 내용을 무선 감청했다고 합니다. 거의 90%는 알아낸다고 합니다. 감청 내용에는 북한 해군사령부가 사살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대위급 점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라고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22일 오후 9시 40분쯤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쯤 되면 청와대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군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북한군 대위급 정장이 그 지시를 한두 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고는 보고받았다. 다만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이런 대사를 보고받은 적은 없다. 보고받은 적은 없겠지만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군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군 간의 교신 내용의 정확한 워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대위급 정장이 사살 여부를 확인하는 대화가 오고 간 것은 맞는 것 같아. 야당의 한 의원은 북한군 정장이 상부의 뜻을 정확히 몰라서 죽이라는 겁니까? 살리라는 겁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막판에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죽여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군이 우리한테 보낸 통지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80m 밖에서 대한민국 아무개라고만 얼버무렸다. 이것은 북한군의 이 감청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연유를 발라서 태웠다는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는 발칵 뒤폈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들이 했던 거짓말, 북한 통지문이 중요한 것이냐, 아직 시신이 어딘가 있다, 수색 작업까지 벌렸습니다. 이 무슨 똥기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도 굉장히 열받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군은 이런 내용을 사살하라는 이 명령, 이런 통신 내용을 22일 밤 10시 30분에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다음날 새벽 관계장관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 서욱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NSC를 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23일 아침 8시 30분에야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과연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참 의심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밤에 유엔 연설에 있었는데 깨어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보고를 못했을까요? 새벽 시간에 해서 그랬다? 이게 말이 됩니까? 6.25도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6.25 새벽에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오가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이미 전날 밤 10시 30분에 청와대에 보고됐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과정에 있는 청와대 참모는 잘라야 합니다. 아니, 법적 책임을 물려야 합니다. 간접살인 아닙니까 이거는? 여전히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이 나온 이유입니다. 아무튼 오늘 국방에서 나왔다는 이 말,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북한군은 대위급도 놀랄만한 이 지시 상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누가 시켰을까요?